자, 수업 시작합시다. 지난번에 1차원 이직 모델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데이터들도 조금 얻어보고 했고, 제가 이제 2차원 이직 모델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코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원 이직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얘를 2차원 이직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오늘은 하진 않을 거고 이제 기초적인 코딩을 하는 걸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를 어, 오늘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코딩을 들어가기 앞서서 2차원 이직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형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1차원 이직 모델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상호작용의 오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드렸고, 그것들을 이제 2차원으로 확장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차원 이제 사각격자가 여기 보이고, 그다음에 사각격자 위에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이징 스핀들이 살고 있고, 얘네들이 그 격자상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그걸 nearest neighbor라고 부르는데, nearest neighbor에 있는 스핀들끼리 이런 이제 익스체인지 상호작용을 한다. 1차원 때 봤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어서 여기 이제 이런 지만 에너지 텀도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계역학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에너지가 그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나오는 게 KBT, 즉 베타 곱하기 H가 항상 같은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합상수 J하고 그다음에 B 필드의 크기 H를 그냥 독립적으로 쓰지 않고 베타하고 결합해서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K라고 해서 베타 곱하기 J. 그다음에 이제 대문자 B가 베타 곱하기 H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편의상 이제 J는 1로 놓을게요. J가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의 크기인데 이거는 우리 항상 이제 에너지의 차원을 잘 정의하면 이 1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노테이션에서 보면 이제 썸메이션 아래 이제 꺽쇠 IJ가 있는데 이제 통계역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표기법인데 이 얘기는 I하고 J 두 개 이제 스핀 쌍들에 대해서 다 더하는데 꺽쇠란 말은 아무런 쌍이 아니라 이 격자상의 nearest neighbor 그곳에 대해서만 썸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I 번째 스핀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꺽쇠 IJ 그 썸메이션에 들어가는 스핀은 여기 동서남북에 있는 이제 네 개의 스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각격자를 이제 하기로 했고 사각격자의 크기를 뭐 높이를 M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폭을 L이라고 부르시다. 뭐 이건 L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N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I 번째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 스핀이 그러니까 I 번째 위치다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레티스 컨스탄트의 이제 정수배가 되는 이제 그 위치에 스핀들이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한한 크기의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 경계 조건이 항상 필요한데 통계학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고체역학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주기적인 경계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건 뭐냐? 어느 이제 x라는 x좌표가 레티스 컨스탄트에다가 전체 폭만큼 더해져도 그럼 이제 레티스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로 자기 자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오른쪽 맨 끝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이제 맨 앞자리로 온다. 이제 그 얘기고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네, 여기에 있는 스핀이 여기에 있는 스핀하고 상호작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아래 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이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한 발 더 나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동서남북 네 개의 스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오른쪽 경계에 있는 애는 세 개만 상호작용을 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는데 픽스 바운더리라는 건 뭐냐면은 경계에 있는 스핀을 값을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야. 나는 이제 아이징 모델 시뮬레이션 하는데 바운더리에 있는 스핀은 항상 플러스 1로 고정해 놓고 걔네들은 업데이트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마그네틱 시스템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강력한 자석을 갖다 냈어. 그러면 이제 이 자석의 옆에 있는 애는 이제 못 움직이겠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각 이제 어떤 물리적인 상황마다 이 각각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적합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주기적인 경계 조건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스크린 아래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 강의에서 제가 뭐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잘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테크니컬한 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징 모델을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강조하도록 할게요. 제가 저 위에 이제 해밀토니안을 적었습니다. 해밀토니안을.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그네틱 필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익스체인지 에너지 제한밖에 없죠. SI 곱하기 SJ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스핀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모든 스핀의 값을 이제 뒤집어요.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에너지가 S 곱하기 S였는데, 전체 스핀을 다 뒤집으면 이제 마이너스 S 곱하기 마이너스 S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불변이야. 우리가 상태가 변했는데,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어. 모든 스핀이 다 뒤집혔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변환을 해도 어떤 물리량이 불변일 때,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칭성. 자, 이 시스템은 어떤 대칭성이 있느냐? 이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모든 스핀을 뒤집었을 때, 에너지가 불변이야. 자, 따라서, 전체 스핀이 n개가 있으면, 우리가 전체 상태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모든 상태를 우리가 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 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의 모든 스핀을 뒤집으면 이쪽 편으로 가요. 이쪽 편에 있는 모든 스핀은 뒤집으면 다 이쪽 편으로. 정확히 전체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를 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상태와 이쪽에 있는 상태는 에너지적으로 완전히 동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에너지가 불변이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칭성의 결과로 모든 컨피그레이션 두 개로 딱 나뉘어요. 이런 종류의 대칭성을 G2 시메트리라고 불러요. G2 시메트리. 시메트리 액션이 두 개가 있다. 나와 나가 뒤집힌 거 두 개밖에 없다 이거야. 내가 뒤집힌 걸 또 한 번 뒤집으면 도로 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적인 게 아니야. 독립적인 건 두 개밖에 없어. 우리가 물리 시스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간단한 대칭성이 G2 시메트리. 뭐 이건 아이징 모델 이런데 우리가 시간 반전 대칭성이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G2 시메트리죠. 그렇죠? 시간이 정방향으로 가는 거,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 방향에서 시간 한 번 더 돌리면 정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대칭성 중에서 가장 간단한 대칭성이에요. 우리가 이 이직 모델이 자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오더 파라미터라고 얘기했어요. 오더 파라미터. 여기 있는 애 오더 파라미터 0.5였다고 쳐봐요. 그럼 얘의 짝이 되는 이 상태의 오더 파라미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0.5죠. 그래서 이 G2 시메트리에 의해서 마그네티제이션이 정확히 이 양수 쪽과 음수 쪽이 정확히 대칭이야. 그리고 통계학학에서 어떤 특정한 상태가 구현될 확률은 에너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 따라서 시스템이 이쪽 컨피그레이션에 있을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이쪽 컨피그레이션이 있을 건지 정확히 확률이 똑같죠. 모든 애들이 서로 에너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마그네티제이션만 정확히 반대야. 그래서 아이징 모델은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칭성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통계학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승전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수학적인 의미에서 증명이 된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기다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비필드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냥 비필드 없이 그릴게요. 비필드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전위에서 자 수평축이 이제 온도축이에요. 온도축 수평축 온도축이고 다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온도는 0도에서부터 온도가 이제 무한대까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이제 K의 입장에서 보면 온도는 J 나누기 K죠. 근데 J는 항상 1로 놓기로 했어. 그래서 K가 어, 상호작용의 크기. 자, 이것의 파티션 펑션을 이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정확하게 구하는 솔루션은 이제 온사거 솔루션이라고 불러. 온사거라는 사람이 1944년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온사거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이 온사거라는 사람은 이제 물리화학, 이제 화학 물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노벨상도 받으신 분이고, 근데 그 노벨상은 이제 이것 말고 다른 업적으로 받았지만 그 어느 업적보다도 이제 이론 물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업적이 이 2차원 이직 모델의 정확한 해를 푼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준적인 통계학과 교재들에 보면 이 2차원 이직 모델의 해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뭐 관심 있는 학생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온사거 솔루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어떤 특정한 온도가 존재해서 그걸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값은 2 나누기 로그 1 더하기 루트 2야. 대충 2.269 뭐 이 정도 돼요. 아, 이거의 역수일 텐데. 좀 헷갈리네. 아무튼 이 온도가 이거 아니면 이거의 역수예요. 온도가 그거보다 높으면은 얘 이제 파라마그네틱 페이즈야. 파라마그네틱 페이즈는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석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1차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호작용은 이 시스템을 자석으로 만들려고 하고, 근데 엔트로피 때문에 이제 자성을 이제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그 엔트로피가 이기는 그 경계가 바로 크리티컬 템퍼러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는 자석이 안 되는데, 온도를 이거보다 낮추면 이 시스템은 자기 스스로 자석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강자성 상태라고 부르고, 이제 페로마그네틱 페이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한 점에서 강자성상과 상자성상이 이제 나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페이즈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제 그 구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더 파라미터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자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스핀들이 한 방향으로 잘 얼라인 되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징 스핀을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고 그다음에 전체 스핀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자화 밀도가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무차원 변수고요. 여기다 이제 보호 마그네톤 이런 걸 곱하면 실제 이제 자석의 크기가 되는 거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몬테칼로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몬테칼로로 주어진 이제 시스템 사이즈에서 우리가 계속 주사위를 던져서 스핀들을 막 뒤집는 거죠. 근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내가 얘를 재.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앙상블 에버리지라는 게 뭐죠?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몬테카를로에서 시간 평균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평균을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런 특정한 온도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걸 지금 NS라고 부르는 걸 될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 M을 평균을 내는 거야. M은 시간 평균을 내.
근데 시간의 평균은 언제 내냐면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인 극한에서.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시스템에서는 상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해야 돼. 무한한 시스템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의 밑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를 이제 무한대로 우리가 극한을 보내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서머다이내믹 리밋이라고 불러. 연력학적 극한이라고 불러요. 연력학적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사이즈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에요. 이 극한을 먼저 취한 다음에, first라고 했죠. 먼저 이 극한을 취한 다음에 거기서 몬테칼로 해야 돼. 거기서 몬테칼로로 해서 어떤 이제 처음 시간부터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처음 시간 언제? 릴렉세이션보다 타임보다 훨씬 길어야지. 그래서 초기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열평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보다 충분히 길게. 그리고 나서 내가 평균을 내야 되는데 평균 얼마 동안 오래 내야 되느냐? 오토 코릴레이션 타임보다 훨씬 길게. 짧게 하면 그 열평의 상태를 다 샘플링을 못 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서머다잉 리밋을 먼저 보낸 상태에서 타임 에버리지, 이게 아주 앙상블 에버리지인 거야. 앙상블 에버리지를 한 그게 바로 오더 파라미터야. 오더 파라미터고 그 오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시간을 온도 축에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 이게 온스타버 솔루션이야. 자, 이 그림에 따르면 온도가 그 TC보다 크면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페이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석이 안 된다. 그런데 온도가 요 온도보다 딱 낮아지면 이런 방식으로 측정한 그 마그네티즘 어떤 커브가 되냐면 이런 커브가. 자, 이 커브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야 돼. 해야 되는데 이 온도가 정해지면 m 값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마치 이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실제 이건 뭐냐면 어떤 샘플에 대해서 열심히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마그네티제이션이 이제 양수가 돼. 이를테면 이쪽 방향이 n극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샘플에 대해서 온도를 낮춰서 실험을 해보면 n극이 아래 방향. 그래서 이런 자석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자석이 돼. 실제로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이 자석이 뭐 이렇게 뒤집힌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석이 됐으면 걔는 영원히 여기 머물러요.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거야. 자,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TC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TC 근처에서 요 커브가 있는데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 절대값을 그림을 그려보면 온도 빼기 TC, 그러니까 TC부터에서 얼마나 내려가는가 그 온도에 대해서 희한하게 뭐 보통 우리가 물리에서 친숙한 게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면 어떤 변수에 뭐 1차항으로 비례한다든가 아니면 제곱에 비례한다든가 아니면 기껏해야 뭐 루트 뭐 이렇게 비례하는데 놀랍게도 1 나누기 8이라고 하는 희한한 숫자에 의존해요. 굉장히 싱글러. 싱글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걸 좀 미분을 하면 여기서 발산을 하는 비율과 무한대죠. 이제 물리량이 이제 희한하게 싱글러한 비해비어를 갖고 이런 싱글레리티를 통해서 자석이 아니었던 게 이제 자석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대칭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칭성의 의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자, 자석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준비한 샘플이 이런 자석이 되거나 그 확률은 이제 정확히 동등하죠. 왜 그러냐면 원래 해밀토니안이 G2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반반이라고. 그렇죠? 자,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다시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전체 스핀의 상태를 반반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 반반 나눌 수 있어. 여기 있을 때는 마그네티즘이 0.5야. 이쪽에 이를테면. 그럼 이제
이것과 정확히 확률적으로 동등한 얘는 마그네티제이션이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 한다는 얘기 뭐야? 앙상블 에버리지 한다는 얘기는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볼츠완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저 마그네티제이션 여기 그림을 그린 것처럼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마그네티제이션 양수인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 한다고 해서 덧셈을 다 하는데 0.5가 더해질 확률이나 마이너스 0.5가 더해질 확률이 정확히 똑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 어때? 정확히 0이죠. 그게 G2 시메트리의 의미야. 마그네틱이 양수인 것과 마그네틱이 음수인 것이 구현될 확률이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면 반드시 0이 나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다인 리밋을 취하면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인 그 극한으로 가면 실제로는 마그네티제이션이 이 커브를 따르거나 아니면 이 커브를 따르는 둘의 평균이 아니다. 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고 불러요. spontaneous symmetry. 대칭성이 있었어. 대칭성이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시메트리를 누가 일부러 깨주지 않았어. 깨주지 않았음에도 얘가 이제 대칭성이 서로 붕괴될 거야. 대칭성이 왜 붕괴가 되냐면 대칭성 예를 들어 처음 이제 시스템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쓰면 이제 모든 스핀이 한 방에 플러스야. 이를테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일어날 확률과 모든 스핀이 마이너스일 확률은 정확히 똑같죠. 그런데 모든 스핀이 플러스 이 상태에서 모든 스핀이 마이너스 상태로 한번 넘어가는 그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모든 스핀이 전부 플러스인 곳에서 마이너스짜리 어떤 도메인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도메인이 어떻게 돼야 돼? 무한히 커져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도메인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도메인 경계에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죠. 그렇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일 때 에너지가 높은데 경계면에서는 스핀의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인데 이걸 전체가 마이너스로 바꾸려면 이런 경계면이 하나 생겨서 경계면이 점점 커야 되는데 그 커지기 위해서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무한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머다인 리밋을 취하면 우연히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요.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 일로 못 가는. 내가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다? 그럼 영원히 여기 안에 머물러 있고 영원히 이쪽으로 못 가. 넘어갈 수는 있는데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가 되면 에너지가 무한히 들기 때문에 서멀 에너지, KBT만 가지고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도 아니고 마그네틱이 정확히 0에서 출발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스피드 플러스 마이너스 막 뒤집히다가 우연히 플러스가 유리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얘 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일로 안 나와. 그런 현상을 우리가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 이제 질서가 나타나는 이제 근본적인 메커니즘. 내가 얘를 자석으로 만드는 방법 아주 쉬운 게 있어.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돼. 그렇지? 근데 그거는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줘야 돼. 자석을 갖다 대야지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스핀들이 한 방향으로 딱 질서가 딱 잡히는데 에 반해서 이 자석들은 외부 자기장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지가 스스로 이쪽 자석이 되거나 아니면 이쪽 자석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부르고 이 자연계에서 질서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 이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이제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이 뭐죠?
이제 물질이 크리스탈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성 원소들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자, 이 시스템은 대칭성이 있어. 어떤 대칭성이 있을까요? 크리스탈. 대칭성이 있어. 어떤 대칭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있는 모니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니터가 지금 크리스탈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 대칭성이 어떤 대칭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모니터를 모두 3cm 왼쪽으로 옮겨 보세요. 그래도 이 모니터들 사이에 상호작용 에너지는 전혀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상호작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 거리에만 의존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히 책상에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 모든 애들이 뭐 3cm 옆으로 이동해도 에너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확률이나 그런 확률이 그 똑같아. 자, 이 시스템은 어떤 대칭성이냐면 연속적인 대칭성이 있어요. 연속적인. 여기 있거나 0.1mm, 0.1mm, 0.3mm 임의의 실수로 내가 대칭 이동을 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변환을 해도 에너지가 안 변할 때 우리가 대칭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 모니터는 어떻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딱 있죠. 모든 애들이 0.5mm, 0.6mm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해도 얘네들의 에너지는 똑같은데, 그치?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도 모체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병진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진 게 크리스탈이야. 크리스탈. 이 모니터는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져 있나요?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지지 않았지. 여기 책상에 고정돼. 책상, 니네들 딴 데 움직이지 말고 책상 고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진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부러 공간상에 뭐 NaCl이다 그러면 나트륨 원소를 이렇게 딱딱 누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정확히 어떤 이때 규칙적인 레티스 컨스탄트 걔네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이제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이유야. 대칭성 때문에 원래 얘는 자석이 될 수가 없는데 서머다이내믹 리밋에서는 저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질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력 합정 극간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앙상블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야 승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불가능해. 몬테카를로로 이건 불가능해. 몬테카를로 우리가 1차원에 할 때도 스핀 32개를 합시다. 64개라고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무한계의 스핀을 가지고 몬테카를로 합시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몬테카를로에서는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몬테카를로에서 하는 거 뭐냐면 시스템 사이즈를 우리가 먼저 고정을 해요. 주어진 시스템 사이즈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하죠. 그렇죠?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를 우리가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앙상블 에버리지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시스템 사이즈에서 열심히 몬테카를로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L과 M을 이제 무한대로 뭐 실제로 무한대로 보낼 수는 없지만 충분히 크게 우리가 키워 나갈 수는 있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몬테카를로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 결과는 무조건 0이다. 왜? 내가 몬테카를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하면 시스템 사이즈가 유한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충분히 오래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0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몬테카를로를 하면 진투 시메트리 스폰테니어스 브레이킹을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 몬테카를로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그네티제이션을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의 절대값을 평균을 절대값을 평균을 내. 자, 그러면 이제 고육지책이야. 양수 될 수 있고 음수 될 수 있으면 절대값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금방 뭐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0이면 자석이 아니고 제가 0이 아니면 자석이다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이건 바이 데피니션 무조건 0보다 크죠. 상전이를 이거로 하면 말이 안 돼. 항상 양수가 나와.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계산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 사이즈를 천천히 늘려가면 온도가 이 TC보다 높은 곳에서는 그 양수였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수렴을 하고 TC보다 낮은 곳에서는 그 양수였던 것이 점점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언젠가 어느 값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이 시스템 사이즈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그 의존성을 이제 보고서 우리가 상전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finite size scaling analysis라고 해요. 유한한 크기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일 때 시스템의 이제 그 진짜 서문할 리밋의 결국에 수출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정확히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내용이야. 어떤 대칭성이 있고 누가 자석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양을 계산하고 이 양을 시스템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요. 이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직 모델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직 모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전이 문제를 공부하는 방식이 되어 있어요. 대칭성을 찾고 그 대칭성이 깨지는 아주 좋은 오더 파라미터를 잡아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 오더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할 텐데 여기까지가 이론 내용은 전부예요. 더 이상 이제 이론 없고 우리가 실제 코딩을 통해서 이걸 이제 테스트할 거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 뭐냐, G2 symmetry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실제 아이징 모델의 이 몬테카를로 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딱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이걸 재면 서머당의 리밋에서의 마그네티즘을 우리가 잴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체험하는 이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